여러분하고 오늘은 16페이지 슬슬 나 따라 다니면 돼. 알았지? 크로즈업 할 필요 없어. 초당춘수곡이라는 단어 보게 되면 사문화는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전체가 172구로 되어 있어. 전체가 172구로 다음에 형성되어 있는데 전문을 여러분하고 다 같이 볼 수 없이 한 토막 정도 가블록과 나블록이 한 20행 정도 이렇게 한 10행 이렇게 10행 한 20행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초당춘수가 한번 보죠. 초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을 말하잖아. 다음에 초당, 다음에 자기 집에서 다음에 보게 되면 봄에 낮잠을 자고 춘수 낮잠을 자고 일어났어. 그래. 자기 살던 집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노래를 읊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보니까 초당춘수곡이. 그럼 전체 가 작품 A와 B 블록에 한 10행씩 20행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뭐를 노래한 것인가 한번 볼까? 초당 늦은 날에 그다음에 늦은 날에 봄이 썩 깊어가는 거야. 이제 5월 6월 가까이 올 때 5월 이렇게 아주 따뜻해질 무렵이지. 5월 늦은 날에 깊이 든 잠을 겨우 깨워서 대창문을 바삐 열고 작은 뜰에 방황하니, 방황한다는 말은 산책하는 거야. 지금 산책하는데 그 다음에 시내에 버들잎은 봄바람이 먼저 얻었어. 그러니까 시내가에 와가지고 지금 시내가라고 한 거야. 쌤요 첫 번째 대반 그 장소가 이동되면서 시상이 전개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집 내부에서 출발해서 집 외부로 설설설설 뻗어나가면서 시상이 전개되는 거라고 얘기해. 그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다음에 시내 위에 버들잎은 봄바람을 먼저 얻어서 위성 땅 아침 비에 원객의 근심이라. 거기에 주가 달렸다. 거기 보게 되면은 주가 달리는 거 한번 봐. 주 달리는 거 봅니다. 위성 땅 아침 비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게 되면은 왕류가 시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 하게 되면 거기에 제목이 그렇다. 송원이 다음에 이사 안서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치? 송원이 원인을 보냈다. 원인은 사람이야. 원인을 보냈다. 송원이 어디를 보냈냐 하게 되면은 다음에 사 안서라. 안서는 지명이라. 지금 거기에 보게 되면은 왕유가 어디서 시를 썼다 하느냐 하면은 다음에 보게 되면 첫 구절로 다음에 장소가 위성 땅이다. 위성. 그러니까 위성에서 있는 거야. 지금 위성에서 다음에 위성에서 원인을 안서로 보냈다. 그때 쓴 것이요. 그게 뭔 말이냐? 여기에 첫 구절이 보게 되면요. 뭐라고 하냐 하면 아침에 원인을 위성 땅에서 안서로 보내는데 이 친구인데 왕유가 시를 쓰는데 친구인데 아침을 보니까 비가 촉촉히 내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먼지가 하도 먼지가 많아가지고 막 그거에 우리 한반도까지 영향을 끼쳐 오잖아. 지금 사실은 봄날에 되면 그치? 먼지가 부석부석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이별하는 아침에 비가 왔어. 사실은 비 오게 되면 아침부터 질퍽질퍽하게 기분 나쁜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 비가 오면 기뻐. 먼지를 맞으면서 이별하지 않고 참 먼지가 없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걷어진 상태에서 친구와 이별한다는 것이라서 오히려 깨끗한 거야. 그래 기분 좋다는 뜻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친구를 이별할 때 참 보내고 싶지 않지만 가야 되고 가고 싶지 않지만 또 가야 되니까 그것을 이신전심으로 말없이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별하는 거야. 그럴 때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는 거야. 술을 한 잔 먹고 그 이별하는 장면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에 비 오면 우산 들고 학교 올 때 찌뻑찌뻑하고 자전거 타고 이런 기분 나쁜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 비가 오니까 너무나 깨끗한 상태에서 서로 간의 이별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술이라도 한 잔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주는 거야. 즉 말하자면 서로가 정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지.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뜻의 그런 날 아침과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써준 것이 내가 지금 낮잠을 자다가 깨어가지고 산책을 해라 보니까 이렇게 친구를 비오는 아침에 이별하는 것과 같다.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아주 기분 좋게 이별하는 것과 같이 잠을 깼는데 보게 되면은 기분 좋게 산책하는 분위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죠? 이해되냐? 그러면 이 19절이 뭐 때문에 들어갔는지 대충 감 잡아졌을 거다 이 말이야. 그치? 지금 뭐라고? 위성 땅 아침비에 다음에 멀리서 온 나그네와 같은 근심이라. 다음 보게 되면은 숲풀 아래에 뻐꾹 새는 계절을 먼저 알아서 태평세월에 다음에 들리려는 농부들을 지촉한다. 봄이 이제 어떻단 말이고 농사가 한참 시작되는 다음에 계절로 접어들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계절이. 다음 보게 되면 내일이야. 다음에 잠을 깨워서 생각하니 세상의 모든 일이 모두가 이렇게 허랑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그러면서 주변을 다음에 그 주변을 산책을 하면서 지켜보는데 그 봄날의 이미지가 소상하게 잘 그려져 있다 이 말이야. 지금 봄날의 이미지가 소상하게 잘 그려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말이야. 이 사람은 사대부라는 사실이야. 이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야. 사대부야. 그러니까 맨날 산책이나 하고 노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러고 사색이나 하는 거야. 생각해보면서.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살아온 과정을 쭉 생각해보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변을 산책하면서 봄날의 이미지를 가지고 산책하고 생각하는 거야. 사색에 잠겨있다 이 말이야 지금. 잘 썼다 이거 재밌다. 뭐든지 선생님이 해석하면 다를 것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먼저 염두에 두고 들어와야 돼. 또 뭐 너희들 아까 시간에 자고 일어난 것처럼 애가 그러려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았어? 다른 게 있단 말이야 지금. 장소 이동해가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 집 내부에서 외부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 가까운 곳에서 멀리 바라보는 것으로 시선이 옮겨가면서 그다음에 장소 이동하면서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블록 2개를 설정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냐? 지금 그러니까 주변 산책하면서 봄날의 이미지로 사색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사대부임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어 지금. 그러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공맹이라고 하는 것이 때가 늦어서 백발이 김이 치요 다음에 산업에는 깨가 없어서 초가집 겨우 몇 칸 장만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야. 이 사람의 지금의 현실 또는 처지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쭉 담겨져 있음을 보았다 이 말이야 지금 하는 것이란 말이야. 자 이제 첫째 단락 끝났다. 첫째 단락이 끝이 났는데 둘째 단락을 한번 보자. 이제 B 단락 한번 보자. 첫째 단락을 쭉 읽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쭉 써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치? 전개 방식을 아는 게 중요하다. 지금 보니까 집 내부에서 외부로 가면서 전개되고 있고 장소가 이동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하는데 B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야. 주변에 지금 산책하면서 봄날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는데 사실은 사색하고 있어. 그래 이런 것들은 배경 역할을 한다고 봐야 돼. 배경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 그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 B. 자 이제 백화주 다음에 두세 잔에 산수에 정이 들어서 백화주 두세 잔을 먹고 얼큰하게 이제 기분 좋게 딱 올르니 산수에 정이 들어가지고 홍도 벽도 남발한데 지팡이를 짚고 들어가니 그러니까 홍도 그다음에 붉은 복숭아꽃 그다음에 푸른 복숭아꽃 이게 홍도니 또는 벽도니 벽자는 푸른 벽자니까 붉은 복숭아꽃 붉은 복숭아 내지는 또 그러니까 유실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도화요. 그러니까 벽도 이거 전부 다 복숭아꽃을 말하거든. 도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무릉도원을 두고 하는 말이야. 무릉도원을. 다음에 도연맹이가 썼는 다음에 도화원기에서 온말이다. 이거 도화원기에서 다음에 도연맹이 도자미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글 자체가 자연 속에 있으면서 초당에서 낮잠을 자다 깨가지고 산책해 보니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지금 서서히 무릉도 온도로 가는 거야. 잠에서 깼다라고 하는 것은 속세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B 문장으로 들어가면서 속세에서 들어갈 것이냐 첫 구절부터 얘가 말하기를 아마 내가 보니까 다음에 아마 여기가 무릉이 아닌가 하면서 다음에 그치 새로운 다음에 다 별천지를 향해서 들어간다 이 말이야. 지금 별천지를 향해서 이 시상 전개는 얘가 A와 B로 오면서 너무나 많은 과정이 달라져 있어. 그래서 이거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럼 얼마나 많이 다른 어떤 이항 대립 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자세히 들받아 봐야 돼. 이항 대립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죠.
지금 보게 되면 홍도백도, 도화, 무릉도원, 도화 원계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릉도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화자가. 그래서 장이 들어서 도화 홍도 남발한 것 중에 지팡이를 듣고 들어갔더니 산은 첩첩하고 기하고 물은 청청하고 깨끗하다. 그러니까 산과 물이 나오니까 하월서 내가 깊은 산 속으로 돌았다. 다음에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들어가자.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자 하면서 우리는 보는 것은 뭐라고? 장소가 이동했음을 가에서 A 블록에서부터 B 블록으로 하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고 지금. 산 속에 들어왔다니까 지금. 술 한잔 채가지고 들어왔거든 지금. 그래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다음에 보게 되면 안개를 걷어서 구름이 되고 남산 서산 백운이요 구름 거쳐 안개들이 계산 안개 보기롭다. 그 안에서 나오는 지명들은 다음에 이 화자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산들의 지명이라서 특별하게 알지 않아도 좋다 이 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 보게 되면은 때없는 두 기미슬 돌 시내에 다시 싣고 다음에 보게 되면 귀를 씻는다고 하는 거 봐봐. 귀를 씻는다. 귀를 씻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에 보자. 소부의 문답받은 기산 영수가 얘 아니냐 하는 다음에 유상가 구절이 생각이 나네. 보게 되면 그치? 소부와 허유 하는 것이라가 소부 허유 문답받은 기산 영수가 얘 아니냐 이 말이야. 하는 것이라. 다음에 보게 되면 그치? 소를 끌고 가가지고 물을 먹였더니 그치? 다음에 보게 되면은 소부가 그러니까 허유가 그래 먹였더니 소부는 어떻단 말이고 저 귀 다음에 다음에 자기 귀 씻은 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지 하면서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옛날에 자연과 벗삼아 산 신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자기가 지금 그런 경지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거야. 뭐라고 하느냐 하게 되면은 이런 말 하자. 다음에 보게 되면 때없는 두 기미슬 돌 시내에 다시 싣고 하는 구절은 바로 다음에 소부허 유문답받은 기산 영수 기산에 있는 영수를 말하는 것으로 맑은 물이 섞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지금 그걸 갖다가 이 고사를 인용해서 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고사가 보인다. B 속에는 또 뭐가 보이냐 하면 소부허유 고사가 보인다 말이지. 이렇게 봐보니까 지가 얘가 말했던 거.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이렇게 다음에 깊은 산골에 맑은 물 속에 들어가 길을 씻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게 되면 타경대에 잠깐 쉬고 세심대로 올라가서 풍대의 맑은 바람으로 다음 뭐라고 하냐 하면 심신이 시원하다. 그러면 5번에 지금 갖는 것이 어디냐 하게 되면은 다음에 5번에 가는 것은 길을 씻고 다음에 이동해가지고 길을 씻고 이동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게 되면은 다음에 타경대라고 했지, 그치? 타경대 하는 데서 이 탁은 세탁할 때 씻는다 뜻이야. 이게 씻다는 뜻이야. 다음에 이건 뭘 이야기하냐? 각근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각근을 씻는 곳이야. 선배들이 가끔가다 씻으면서 각근을 씻는 거야. 그래 갓을 벗어서 머리를 씻고 각근을 이렇게 씻는 거야. 시원해. 여기 이렇게 걸쳐져 있으니까 늘 답답하단 말이야. 그래서 각근을 씻었다 하면 씻었다. 각근을 씻은 곳을 지나서 어머니 또 어디 갔냐 하면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세심대라고 했었지. 세심대. 마음을 씻는 곳에 갔었단 말이야. 마음을 씻는 곳에 왔단 말이야. 세심대 왔다. 아까 제 앞에서 뭐 했냐 하게 되면은 거기서 그치 귀를 씻었다. 그러고 각근을 벗어서 각근을 씻었고 4대 부임을 또 나타내는 거야 이게 지금 그치? 각근을 씻었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마음을 씻는 거야. 그러니까 깨끗하게 다음에 세상과 다음에 다 그치 단절되고 다음에 그치 탈속한의 경지로 서서히 들어오니까 이 정도 경지로 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 시원한 바람을 맞는 풍대로 오는 거야. 풍대로 온 거야. 시원한 바람을 맞는 풍대로. 이쯤 오게 되면 거의 신선의 경지에 도달한 거라고 얘가. 그렇잖아. 속세에서 마당에서 보게 되면 서슬 잠 깨가지고 마당을 나와 뜰을 산책을 하다가 다음에 그자고 물가로 서서히 왔는데 물가에 오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더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와서 귀를 씻고는 다음 뭐라고 다음에 가가지고 각근을 씻고 다음에 마음을 씻고 그러고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경지에 와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이렇게 장소 이동해가지고 와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의 다음에 자세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과 벗어나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런 깊은 즐거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 뭐라고 했다고? 풍대 맑은 바람이 심신이 시원하고 그래서 그치 몸과 마음이 전부 다 시원하고 다음에 월사라고 하는 것은 달을 비추는 정자요. 월사라고 하는 것은 달을 비추는 다음에 정자야 정자.
이게 정자를 뜻이야, 정자. 가끔가다 정을 쓰기도 한다. 매랑정, 정자. 그치? 하잖아.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한 명이 압구정, 그 다음에 서울 압구정. 그게 한 명이 호거든. 압구정 정자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보게 되면 정자를 가끔가다 정을 쓰기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정자 사자예요. 그래서 달을 비추는 누가? 그러니까 정자야. 그러니까 차곡차곡 와봐. 거기서 지금 하게 되면은 다음에 깊은 산골로 들어가가지고 기 밑에서 소부허용문답 하는 것처럼 하던 곳에서 맑은 물에서 기미실 씻고, 그러고 와가지고 다음에 각근을 씻고, 다음에 보게 되면 마음도 씻고 시원한 바람을 맞는 정자에 와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한자들이 어렵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큼직큼직하게 써준 거예요. 이렇게. 그렇잖아. 그렇게 오니까 사실은 이렇게 개뿔도 아닌 것들을 즐기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제일 마지막 구절 월사에 밝은 달은 맑은 의미 일반이라 하는 구절이 나왔다 이 말이야.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것은 원래에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 중국 송나라 때에 이거 좀 지울게. 중국 송나라 때에 소강전이라고 중국 송나라 때에 시인이 썼는 1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일반 청어입니다. 일반 청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다음에 사소한 것인데 맑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알겠냐? 뭐 대단하게 중요하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의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한 줄을 알 때 그 사람이 진짜 진정 뭐 아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을 참 요도 찾아보면은 다음에 그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걸 아는 사람이 세상에 적다 하는 것을 안다. 요득 소인지라라고 하는 구절을 아마 남석화가 써왔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 의미와 똑같은 것들이 안에 담겨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송나라 때 소강제를 썼던 일반 청음이 요득 소인지라고 하는 구절에서 이 구절들을 옮겨왔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 이거 외우느라고 예문건네. 무슨 잘 그래서 나왔다. 아니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거 한두 줄 자꾸 쓰는 것도 자꾸 써보면 너네들 너희들이 안 쓰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희들에게 많이 써주는 이유가 선생님 한자 쓰는 게 자신 있고 영어 쓰는 것보다는 그치? 그래서 내가 많이 써주고 그런다 사실은. 그 너희들도 많이 보아라 뜻이다. 많이 보면 삼수변은 이렇게 점 찍어서 밑으로 써 끌고 내려고 이래 쓰고 하는 걸 낱낱이 좀 봤으면 싶어서 이렇게 자꾸 써주는 거야. 말로 떼어봐 너희들이 뭐라게 말로 하고 치고는 이럴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가뜩이나 한자 잘 모르는데 도금 들어도 잘 모르는데 그렇잖아. 그럼 실실 넘어가진다 이 말이야. 구르기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진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나면 공부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지금. 무슨 구절을 말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면 나중에 너희도 혼자 공부하려고 해봐. 이거 어디 있는데 뭐 이런 글을 썼는데 계속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써주잖아. 말 자세히 들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 속에 써져 있음을 알고 있고, 다음에 보게 되면은 A보다는 B에 들어오니까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자연과 더불어서 살고 있는 맛을 알고 있고, 이 사람이 비록 다음에 다 말이고 뱃을 없이 자연 속에 나와 있지만 굉장히 뭐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 그치? 사소한 것의 의미를 안다는 것이 세상이.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산책하면서 가시나 씻고 시원한 바람에 발 담그고 도시락 사왔으면 도시락 한 잔 먹고 다음에 술 사왔으면 술 한 잔 마시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로 다 못한다 이 말이야. 꼭 부귀 명예 돈 고래 같은 큰 집 이런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야. 아니 돈을 3조 원씩 가지고 있는 놈 있다고 그쵸? 그러잖아. 뭔 놈이라고 그걸 가지고 배고 잘 거야. 죽으면 그걸 덮고 저녁에 자는 거야. 안 그러면 저승 가면 가져갈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거 3조 원 가지고 똥을 닦을 거야. 대체 뭐 할 거야. 그럼 뭐 때문에 그 말 갖고 있냐고. 그렇잖아. 아무런 의미 없는 지 너무 많으면 사실은 희소 가치가 없어져가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지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졌어. 현재 자동차도 가졌고 현재 자동차 한 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를 가지면서 경영하고 싶다. 그럼 컴바인 시스템으로 자동차 만드는 과정도 지가 돈을 벌어. 뭐
해보면 뭐냐 무슨 의미가 있냐고. 국회의원도 뭐 6, 7번씩 하고. 씨발로 그럼 우리는 뭐야 이게. 아버지 잘만 내가 유학 가지고 정치학 박사 받았어. 공부도 많이 했어. 돈도 많아. 한 3조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동차 공장도 가지고 있어. 시시껄렁한 자동차, 이거 뭐 정비공장 자동차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 공장도 아니야. 그렇다고 서울우유 같은 그런 뭐 좀만한, 그 다음에 우유 회사도 아니고 말이야. 현대자동차 같은 것도 가져 있어. 그러고 나서 여당 대표에 정치도 해. 아니 대체 금방 없는 게 없어. 뭐 씨발로 내 누구랑 말 안 하겠대. 우리는 뭐야 그럼 이게. 선생님이 좌파 아니잖아. 선생님 극우파잖아. 그래도 공평하지 않다 이 말이야 세상에.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사실은 돈은 브루 칼라가 가져야 돼. 화이트 칼라가 가지는 게 아니야. 화이트 칼라는 많이 배웠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 가져야 된다고. 걔는 원래는 양반 출신은 아닌 것 같아. 옛날 사대부들은 논밭전지를 다 팔아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또 교수한다. 그 사람도 사대부야. 대학 교수 한 6만 5천 명 됩니다. 조상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돈 아끼지 않고 또 공부를 했어. 뒤늦게 신도시 개발대가 돈을 몇백억, 몇십억 벌었다 간 놈 있잖아. 그 농사꾼들이야. 옛날부터 똑같은 농사꾼들이야. 지금 돈만 가졌다 뿐이지 끊임없이 그는 농사꾼이라고 사실은. 그랜저 타고 다니면서 그랜저 뒤에 트렁크에 담에 넘기고 담아가지고 농사 짓고 지랄한다니까. 천지빛깔이라 그런 것들. 응? 아씨 또 이거 올받네. 아 이거 또 때리네. 다음 최치원이 다음에 우흥. 최치원이가 쓰는 거는 한시라. 최치원이 신라트의 사람이니까 한글 다음에다가 세종대학 이후에 쓴 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가 한시라고 봐야지. 한시는 한시 해석을 잘해야 돼. 한시 공부 조금 하고 하자. 한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절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율시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나는 율시. 근데 절구는 말이다. 기, 승, 전, 결 이렇게 네 구로 되어 있는 거야. 이게 한시. 그냥 절구다. 근데 운자는 어디냐 하면 기 처음 시작할 때하고 승과 결의 끝글자가 뭐가 되냐 하게 되면은 운자야. 이게 이 끝글자가 운자다. 이게 운자고. 다음에 보게 되면은 율시는 말이다. 이렇게 두 줄씩을 대구를 가지면서 8줄을 가지는 게 율시야.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결체면 수연이라고 하지. 다음에 함연, 다음에 경연, 다음에 미연 이러면서 그치? 이렇게 가진다. 그러면서도 운자는 어디에 들어앉아 있느냐 하게 되면은 운자는 여기에 있다. 다음에 보게 되면 2, 4, 6, 8 짝수행 끝글자가 운자야. 외우기 좋지? 짝수행 끝글자가 운자니까 2, 4, 6, 8 그러면서 다 처음 시작할 때 한 구절 더. 그래서 1, 2, 4, 6, 8 끝글자가 전부 다 운자들이야. 그 운자들이거든. 그런데 한시는 5원으로 돼가 있는 게 있고 7원으로 돼가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5원 절구, 5원 율시, 7원 절구, 7원 율시. 그러면 이거 몇 글자냐? 4, 5, 20, 20자, 4, 7, 28, 28자, 5, 8, 40자, 7, 8이 다음에 56, 56자. 한자 그래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래 한시 종류는 몇 종류? 4종류야. 그 다음부터는 해석하면 돼. 자, 그거 봐라. 그거 무슨 시다? 한시 된반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무슨 시? 5원 율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1, 2, 4, 6, 8의 끝글자가 무슨 글자라고? 운자. 그래 돼 있단 말이야. 한시 공부 끝났다. 지금부터는 오pen 피나놓고 해석하면 끝난다. 다음에 그치? 잘 자고 있다. 새끼들만. 물어보면 뭐지? 승지, 정호, 배정호. 바깥에 또 쫓겨나려고 이것들이. 다음에 한시 작품 읽어볼게. 감상해보자. 다음 보게 되면 원컨대 이욕의 문을 막아. 이거 지금 현대 학자들이 해석한 거다. 최치원이는 이런 말 한 사실이 없다. 그제? 한지를 썼다. 5원 율시로. 다음에 보게 되면은 원은 상리문이라. 이거를 가끔 가다가 이게 그 글자 그거 있잖아요. 상으로도 읽히고 말이야. 상으로도 읽히고 경으로도 읽히는데 무엇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최치원 선생 안 그러면 한시를 정호환 선생님한테 한번 묻어봐야 되는데, 그치?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해석을 보게 되면은
원컨대 하는 겁니까? 원은. 다음 보게 되면은 상리문, 이욕의 문, 이욕의 문을 막아. 그렇다고 해서 이 상자가 막다라는 개념이냐? 그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쵸? 아니거든. 다음에 이게 문빗장, 다음에 문빗장 경자로도 읽혀. 문빗장 경자로도 읽혀. 문빗장 경자로도 읽히고 상으로도 읽히는데 지금 이거 뭐로 읽어야 되는지는 그 좀 뭐하네. 선생님 교재 연구 부족해가 이게 참 좋아지네 안 좋아. 내가 보니까 문빗장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할 것 같네. 그죠? 그다음에 이욕의 문빗장. 이욕의 문빗장. 원끝에 이욕의 문빗장을 막아 같은 거는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부모께 받은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불사 손유체라. 손이라고 하는 것은 훼손하다. 그치? 다치게 하다. 하는 것은 유체. 채자는 몸이야. 유자는 물려받던 뜻이야. 그래서 물려받은 몸을 그다음에 손상, 훼손하지 말아라. 다음 보게 되면은 쟁내, 다음에 탐주자라. 다음에 어찌하여서 진주를 캐는 사람들은 목숨을 가벼이 여기서 바다밑을 드는가. 다음에 그 책 하는 것이네. 1행부터 4행까지 읽었다. 지금 우리가 읽었는 것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네. 5원 절구에서 이 두 행, 네 행을 읽었다 이 말이야. 그치?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의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의 사람들은 욕심에 눈이 멀었다. 욕심에 그다음에 몸을 다친다. 욕심에 몸을 다친. 부모가 준 몸을 다치지 않는 것이 효의 근본이거늘. 그렇잖아, 그제? 신체 말고 수지 부모라 했잖아.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그마치 뭐라고? 진주를 탐해가지고 바다 밑에까지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치? 목숨을 버릴 줄도 모르고 그다음에 다칠 줄도 모르고. 그런 다음에 어찌 그래 진주 캐는 사람들은 목숨을 가벼이 여기서 바다 밑에 드는가. 그다음에 경생입해저라 하잖아. 경생입해저. 바다 밑에까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거든. 그다음에 몸이 영화롭게 되면은, 그다음에 봉이 영화롭게 신영, 몸이 영화롭게 되면은 뒷글을 진짜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시울 역으로 해석해야지. 그러고 염자가 그게 물들 염자다. 염색하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게 되면 신영 진 역염이라. 쉽게 그런데 영화롭게 되면은 뒷글에 물들기가 쉽고, 다음 보게 되면 다음에 마음에 때는 물로 씻기가 어렵네. 바로 이것 때문에 주제가 들어가지. 지금 여기 와가지고 거의 주제가 들어갔다. 내가 보기엔 주제는 이거야. 주제야. 괜찮아. 속세 물들게 나오게 되면 물로 씻기가 어렵다 이 말. 한번 물들고 나면은 다음에 그 신체에 그다음에 욕심에 물이 들고 나게 되면은 씻기가 어렵다. 경고하는 것이지. 경고. 아니야. 스스로 경계. 그치? 스스로 경계하고 늘 자중하고. 최치원이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한시를 써가 뱃을 했는데 29에 다시 돌아왔다. 돌아와가지고 다음에 나라를 개선할 개천색 한 10가지를 제시했는데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음에 제가야산 독서당이라는 시 봤지? 가야산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라는 벌써 망해가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한 번도 다음에 속세에 나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계를 스스로 늦추지 않고 늘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몸에 욕된 것이 물들게 되면은 맑은 물로도 씻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겠다. 진짜 명구를 남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이 구절이 그 제가야산 독서당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제가야산 독서당이라고 하는데 보게 되면은 그러잖아. 강문첩서 구중만 인원 한분 지척간 그다음에 상공시비 성도의 고 교류수 진농사 하잖아.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한다고? 상공시비 성도의 거기서도 기성정결의 정구가 가장 좋았어. 7은 정구였거든. 그거 보게 되면 상공시비 성도이거든. 상공시비 성도이라는 말을 썼다니까. 상공시비 성도이 고 교루수 진농산. 뭐라고? 다음에 옳고 그름을 가리는 속세,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속세 소리가 내 귀에까지 도달할까 항상 두려워했었다. 듣고 싶지 않았다. 혹시 속세 미련이 남아가 다시 속세로 기 나갈까 스스로를 경계되잖아. 나는 이거니까 눈물이 팍 나더라고. 훌륭한 사람인지. 하마 벌써 신라는 끝났다는 거야. 물들 대로 물들었고 더러울 대로 더러워졌다는 거야. 탁할 대로 탁해졌어. 그래서 뭐라고? 상공시비 성도이라. 속세에 옳고 그런 소리가 내 귀에까지 도달할까 항상 두려워해졌다. 스스로 경계하더라고. 그것이 지금 여기 또 있어. 지금. 또 있다고. 죽이는 시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자기 스스로를 늘 조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속세 무리들과 이욕의 무리들게 되면 맑은 물로도 씻기가 어렵다. 딱 그러잖아. 거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고 제일 마지막 구절을 뭐라고 한다고? 담백한 맛을 누구와 의논하니 담박 여수론이라. 숫자가 누구 숫자다. 누구와 더불어서 이 담백한 맛을 의논할 것인가. 세상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러고 제일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은 단술을 즐기고만 했다. 이제 새로 다음에 보게 되면 기감예라 그잖아. 단술을 즐기고 있다. 지금 거기에 있는 단술과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진주 똑같은 맛이겠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던 그 진주라는 단어와 여기에 나타나 있는 단술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진주라고 하는 것은 부귀의 상징이다. 내가 보기에는 진주는 부귀의 상징이요. 그치? 그러고 또 진주는 화려함의 상징이다 이 말이야. 이거는 뭐라고? 속세를 드러내는 말이야. 속세를. 그래서 부귀 상징이고 화려해서 속세 같은 데 빠질까 사람들은 이걸 찾기 위해서 목숨을까지 부모가 준 목숨까지 버리고 앉았다는 거야. 완전 맛이가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자기 몸을 다쳐요. 이거 그 있잖아. 와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 보게 되면 그치? 다음에 보게 되면 그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끊임없이 그 욕심 때문에 화근을 입는 것을 하면 신라때 이런 대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단술이라고 하는 것은 쾌감이잖아요. 쾌감. 끊임없는 쾌락. 다음에 쾌감. 이런 것을 주는 거야. 술 취해가지고 열렬래. 그런 맛이 딱 나는 거야. 진주하고 단술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거 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술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쾌락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아주 뭐 한둘 따라 하고 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단술만 찾고 있다 이 말이야.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에 이규보의 찌지응기. 지울까? 지우 되겠지? 고려 때 수필, 이규보 수필이 나와 있는데 그거 보게 되면 지지헌. 이 헌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해석해야 되냐 하면 처마라는 뜻이다. 처마라. 알았어? 처마. 그러니까 멈출 줄 아는, 멈춰야 될 곳에 멈추는 것. 멈춰야 될 것에 멈추는 처마에 관해서 내가 오늘 이야기하겠다. 기록하겠다. 기술하겠다. 이해되냐? 처마를 두고 하는 말이다. 어디에 멈춰야 될 것인가. 한번 읽어볼게. 그 위에 중약이 되어 있는데, 생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규보의 지지헌기라고 함으로써 썼는 한문 구절이 쫙 있어. 한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생략되고 난 뒤에 그거를 해석했는 문장이 그거야. 그 전략 그 뒤로 나오는 것이. 그러면 전략되는 것은 뭐냐? 지금 한문 문장 한 줄이 쫙 생략된 거야. 한문 문장 한 줄이 생략됐는데 선생님 그건 참 뭐여오겠대? 내가 볼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사람도 아니고 내가 고려시대 때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이규보 매니아도 아니라서 다음에 못 외우겠던데 거기 지금 전략되는 것이 바로 한문 문장으로 써진 것인데 그걸 해석하면 이래. 어떻게? 모름지기 물은 지지, 멈출 곳에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능히 그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이니. 그치? 그치니. 다음에 그 그칠 곳이 아닌데 그치면은 그 그침은 그칠 곳에 그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맞지? 말장난 아니다. 천천히 읽어보면 맞는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한자 문장이 거기 생략되어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내가 고려 때 사람도 아니고 이규보 매니아도 아니라서 이 한문 문장을 못 외웠다 이 말이야. 그치? 굉장히 기다란하게 한 문장 있어. 한 문장 있는데 어지간하면 내가 외우겠는데 내한테 딱 하루만 시간 주면 내가 외우겠는데 뭐 하루 그거 외우기 위해서는 그거 그렇다 이거. 그치? 나 뭐 그렇다고 오늘 해야 될 공부를 내일 할 수도 없다 해가.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의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냥 가자 말이야. 그래? 그래 가보면 무릇 멈춰야 될 곳에 멈춘다는 것은 능히 그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이야. 그런데 그 그칠 곳이 아닌 데가 그치게 되면은 그 그친다라고 거기서 그친 것은 그치지 않은 곳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잘못 그친 거라 이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흔히 머무는 것이다. 처마 밑에 머문다는 뜻이야. 어느 처마에 머물 것인가 이 말이야. 어느 처마에 머물 것인가, 그 머물 곳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라. 지금부터 그래서 수필이 써졌다. 고대 수필이지.
고대수필의 특징은 항상 대화체를 많이 쓴다는 거야. 대화체. 대화체를 사용한다는 거야. 아니야 다를까 대화체 할 거야 지금. 그치?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곳에는 끊임없이 어떤 뭐라고 주냐 하면 지혜 또는 깨우침 이런 것을 준다니까. 그러고 세 번째 뭐를 주냐 하게 되면은 다음에 성현의 말들을 인용하여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에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그래서 성현의 말로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하는 것이 항상 고대수필의 특징이야. 고대수필의 특징인데 오늘은 뭐 성현의 말 같은 것은 인용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썼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주제를 찾아가고 말할 것이다. 한번 보자 이거야. 또 호표, 호랑이와 표변, 그다음에 미록, 교령은 수택이나 구려리에 있어야 그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친 것인데 가령 본고장을 떠나서 걔네들이 있어야 될 본고장 수택과 구려리에 있지 않고 그걸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버글버글 끓는 성시에 와 있다면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기고 해칠 것은 필연한 일이다. 잘못 그친 곳에 그쳐있기 때문이다. 누가? 지금 보게 되면 호랑이와 표범, 다음에 또 호랑이와 표범도 그렇고 또 어떤 놈이냐 하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은 다음에 미록이라는 말을 써놨지. 그 미록이라는 미자가 말이다. 그 뭐를 나타내냐 하면은 이렇게 고란이라는 뜻이다. 고란이 미자다 이게. 고란이를 두고 하는 거야. 고란이와 그다음에 미록, 사슴. 고라니와 사슴과 그다음에 보게 되면 교령은 상상의 동물이다. 한번 보고 싶은데 어찌 되는 동물인지 한번 보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미록이니 교령이니 하는 것은 수택에서 된다. 수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게 되면은 수택은 그다음에 수는 이게 늪이다. 늪이고 이거는 못이다. 모택자잖아. 모택이다. 무슨 택 하면서 옛날에 그다음에 조선시대 때 있었던 그런 거 봤지? 그거 전부 다 뭐라고? 못을 나타내면 수택, 수는 다음에 늪이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얘네들이 있어야 될 곳은 그다음에 호랑이니 표범이니 고란이니 사슴이니 교령이니 하는 것들은 주로 어디 있어야 되냐 하면 굴혈이거나 동굴이거나 그다음에 돌 속에 있는 동굴이거나 내지는 그다음에 늪이거나 그다음에 못이거나 이런 데 기거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그런 데 기거하지 않고 마치 그런 데 기거하지 않고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고 있는 성시에 나와가 사람들이 벅시글 하고 있는 성시에 나와 있다 하면은 사람들에게 죽을 일일 것이다 말이야. 사람들이 아마 걔네들 죽일 거야. 이 뭐 징그러운 것들이 나와 있어. 하면서 죽일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잘못 머무른 것이다. 걔네들이 머무를 곳에 있는 곳으로서 수택이라든가 또는 어떻다 동굴, 구레 같은 데 머물지 않고 왜 사람들이 벅시글 하는 그런 성시에 나와 있었냐 이 말이죠. 이해돼? 그랬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시 가운데 있다면 사람들의 재앙으로 여기서 해치게 될 것이다. 그 산은 세상에 있어서 거만스러워 남과 합하는 일이 적으니 길들여진 물건이 아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가고 나란히 달려서 명리의 적용에 그치게 된다면 그 산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거사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표의 거사 다음에 또 자기가 더불어서 돌을 닦으면서 기거하는 선비다 하면서 거사 하게 되면 그런 거사들은 전부 다가 뭐라고? 이런 명리 같은 것을 버려야 되는 거야. 명리를 버려야 된다니까. 명예욕이니 이욕이니 하는 걸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거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명리를 알게 된다면 그것은 얘네들이 미록 같으나 포범이나 다음에 교령 같은 놈들이 이런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 머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거사란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일반 평범한 속세 물드는 사람도 아닌 것이 자그마치 어떻게 이렇게 성시에 나와가 벅시글 하는 것처럼 이윤을 따진단 말인가? 그것은 포범이나 다음에 미록 얘네들이 이런 데 있지 않고 이런 데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비유되어 있다. 비유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비유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호표, 미록, 교령이 성시와 그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것은 내가 그 그칠 곳을 구하여서 그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으로 여기고 해치는 자가 이를 것이다. 그렇게 내가
말한 거요. 그 사람 못 움직여 이런 데서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해칠 사람이 올 것이다. 그래 이야기하거든. 그랬더니 지금 그랬더니 그렇게 나아가 그런 말을 했더니 다음에 어떤 사람이 대화 형식으로 여기서 봐 대화 형식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냐 하면 어떤 이가 말하기를 어떤 이가 나오는 거야. 어떤 이가 나오는 그래 둘이 대화되는 거야 지금.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재밌어 해야 돼. 이런 걸 재밌어하고 읽고 추적하고 이렇게 할 때 대가리가 작동을 하는데 그때 뭐가 생겼냐 하면 대학 수학 능력이 생겼다. 비록 너희들을 고등학생들을 내가 데리고 강의를 하고 있어도 텍스트가 이거라서 그렇지 사실은 거의 너희들이 일반 성인들이나 공부하듯이 이렇게 대학생들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공부하잖아 같이. 그럼 너희들도 그런 재미를 알고 공부를 해야 아마 반 대학생이 좀 되는 거야. 바로 빨리 크고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런 거 느껴지나? 갑자기 막 성숙해야 되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하고 10%밖에 안 되면 2학년 때 배우는 게 20%밖에 안 되면 3학년 때 배우는 게 내가 70%라고 했잖아. 그렇잖아. 얼마나 많은 공부를 3학년 때 내가 하냐 이 말이야. 1학년, 2학년 때 너희들 진짜 애 취급을 해가지고 지대로 한문도 지대로 써주는 선생님은 구경하기 어려웠을 거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깔게 써가지고 칠판에 써주고 말하는 게 내가 너희들을 고3 대접 아니라 대학생 대접을 하면서 사실은 공부하는 게야. 그냥 이런 것을 읽고 지나가도 될 것인 것을.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느끼면서 실력이 붙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빨리 성인이 된다, 이 말이야. 조비 잘 놓고 디비 자짐하고, 이 새끼야. 그러니까 성적이 자꾸 떨어지지. 이 새끼야. 다음에 어떤 이가 말하기를 자네의 말과 같이 한다면은 이 어떤 이라는 놈이 임마 이거 말하는 거 잘 들어봐. 임마 이거 제법 괜찮은 논리를 가졌대. 내가 뭐라고 했냐 하게 되면은 거사들은 이렇게 이런 걸 버려야 된다. 그랬더니 버려야 된다 했더니 어떤 이가 말하기를 자네의 말과 같다면은 그나마 거사들은 주로 산림이라든가 궁곡이라든가 이런 데 처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혼처하지 않는 여야야 그칠 곳에 그쳤다고 말할 수 있겠네? 하면서 그랬다는 거야. 그렇잖아. 혼처라고 하는 것은 혼자가 섞을 혼자다. 기거하는 곳을 섞지 않는다. 따로따로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로 그다음에 그런 거사들은 산림이나 궁곡이나 이런 데 멀리 떨어져 평범한 사람들과 혼처를 섞지 않아야지. 다음에 다 그치. 그래야 그칠 곳에 고쳤다고 말할 수 있겠네. 이제 자네가 그친 곳이 곧 그나마 성시 한가운데인데 사람들이 성시 한가운데 사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그칠 곳에 그쳤다고 해서 호표, 미록, 교령이 수택이나 굴에게 처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마도 죽이는 논리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야. 얘 논리도 괜찮은 논리란 말이야. 칼이라 칼. 그 다음에 그나마 거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멀리 해야 된다라는 말은 곧 한마디로 말해서 성시에 살면 안 되고 어디가 살아야 되냐 하면 산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과 혼처를 안 해야 되니까 사는 곳을 섞지 않아야 되니까 산림이나 궁곡이나 깊은 곳에 가서 따로 떨어져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성시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성시에 있으면서 그칠 곳에 그쳤다고 말할 수 있냐? 네 잘못된 네 스스로 논리 모순 아니냐? 얘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걔 대단한 놈이야. 내 같으면 미리 말하지만 씨 같은 게 비유하고 상징해서 한 말이지 꼭 어디 깊은 곳에 그런 데가 들어가 살아야 되겠냐? 그러면 성취에는 사람이 사는 데니까 여기 살고 있어도 다음에 명령 있는 거에 다음에 물들지 않으면 있는 데만 물들지 않으면 거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래서 그렇지. 직접 어디 산림이니 다음에 궁곡이니 꼭 이런 데가 살아야 된다고 내가 지금 말했냐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얘가 또 이거 방귀할 수 있겠지. 그럼 얘가 그러겠지. 그렇다면 진짜 그런 말을 하지. 뭐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에 그런 식으로 말하냐? 바르게 말하지. 비비 꼴 거는 또 뭐냐? 하면 둘이 싸운다니까. 나중에 말 안 되면 아마 주먹 다짐 할 수도 있어요. 치고받고. 그렇잖아, 그치? 하는 걸 할 수 있다니까. 마지막 구절 봐봐. 그랬더니 얘 답변이 궁금하지? 한 칼 날린다니까. 둘이 대화하는데 한 칼 날린다니까. 뭐라 하잖아? 봐. 벌레와 짐승이 수택이나 구렬에 처하는 것과 사람이 성시에 처하는 것은 역시 각각 그 그치고자 하는 것이 떳떳한 것이다. 사람은 성시에 그치는 게 맞고 다음 보게 되면 벌레들은 수택이나 굴렬 같은데 머무는 것이 맞다. 다음에 가령 사람이 수택에 엎드리고 굴렬에 들어간다 하게 되면 호편이 미록이니 교령이 성시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다. 맞잖아.
사람이 어떻게 동굴에 가가 살아? 사람이 어떻게 못에 가가 살아? 사람이 어떻게 늪에 가가 사냐고. 그런데 들어갔다는 것은 그런데 살아야 될 놈들이 성시에 오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치가.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데 굴렬이니 늪이니 그다음에 못이니 이런 데 가가지고 교령이니 미록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 인간이 갔다 하게 되면 그때는 독충이나 맹수가 또한 반드시 재앙을 입을 것을 생각해가지고 왜 이상한 인간이라는 것들이 왔다 하면서 막 달려들어서 나를 해칠 것이다 이 말이야. 성시에 왔던 짐승들을 인간들이 막 해치는 것처럼 그 속에서 독충과 맹수가 또한 반드시 재앙으로 여기고 나서 때를 지어가 해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피하여 벌레와 짐승에게 해를 당한다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할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성시에 있으면서도 다음에 명리에 빠지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다. 나가 이렇게 말한 거죠. 그치? 그랬거든? 마지막 한 토막 남았네. 마지막 한 토막은 나가 거기서 덧붙였어. 또 사람이 사람을 꺼려서 해치기를 꾀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치기를 자꾸 한다 이 말이야. 성시에 있으니까. 그것은 곧 성시가 좁아서 그다음에 같이 처하는 것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넉넉하게 넓게 살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하고 그 이익을 서로 다투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진실로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서 비록 대낮에 그다음에 내 상자를 훔쳐가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은 사람이 성시에 처하는 것이 또한 호표, 미록, 교령이 수tek이나 굴련에 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도둑놈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낱낱이 밝히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지금 거기에 써진 것이 그게 이 협자다. 협. 상자라는 뜻이다. 상자. 상자 협자야. 상자. 상자 같은 거를 훔쳐가는 놈이 그다음에 다 성시에 상자 같은 걸 훔쳐가는 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 번쩍한다면은 그 사람이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읽어보니까 막 따지려고 달려들면 한도 끝도 없이 따지겠어. 그러니까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것을 보고도 눈 감아야지 그다음에 다치지 않는다면은 그런 성시를 똑바로 된 성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또 나에게 비판할 거야. 지금 인마 구절이 그래. 이게 그다음에 상자를 훔쳐가는 놈이 있다 하더라도 아는 척 하지 않으면 해치지 않을 것이다. 성시에 살아도. 그래 말하니 사실은 이게 시원찮은 논리를 가진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러고 나서 한 구절 더 붙였는데 그래놨고 그다음에 내 상자를 훔쳐가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 이거 봐. 이게 적절하지 않거든 사실은. 그다음에 사람이 성시에 처하는 것이 또한 호표, 미록, 교령이 수택이나 굴렬에 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어찌 해칠 자가 있겠는가. 해치지 않는다. 거사가 헌을 일으켜 그다음에 이름한 것은 대개 이러한 뜻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사는 그런데 머물러야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명리에 그다음에 하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속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마라. 그 정도 될 때 거사가 된다. 뭐 뒷구절을 읽어보니까 약간 이해되네. 약간 거사가 되고 싶으면 이런 걸 훔쳐가는 놈이 있더라도 막 가져가든지 말든지 이 칼 정도만 되면 거사가 된다. 시시비비에 끼어들지 말면 괜찮다. 이 정도를 말해서 그런 데 머무는 곳이 바로 뭐냐? 그런 데 머무는 것이 바로 헌이다. 그런 것이 머무는 것이 바로 헌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이야. 그 헌이 뭐라고? 거사가 머무는 처마야. 거사가 머무는 처마에서는 거사는 그 정도 할 때 거사가 되는 거다. 이까지 하겠습니다.